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이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여름 더위하고 아주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기상 전문가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번 여름이 그나마 가장 덜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끔찍한 예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우리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자, 이런 폭염 속에서 시원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의 정치권은 그렇지 못해요. 거대 야당의 단독 법안 통과, 장군 멍군하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대표를 젊은 피 한동훈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치를 선언하면서 세대 교체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뒷방 신세가 될 줄 알았던 울산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쌍수 들어서 환영할 일이죠. 이런 여러 정치 현안을 가지고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울산메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영 논설실장이 뉴스룸 국장, 발령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편집국장 자리죠? 네네. 네네. 요 앞전에 했던 예. 제가 맡아도 똑같은데. 예. 어떤 축구팀 같으면 스텝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다가 네. 사실 잠깐 감독직을 맡는 겁니다. 제가 네.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바빠질 텐데 이슈 타파 계속 하실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요. 관계없죠?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다 양질의 네. 어떤 논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다양하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울산의 서범수 의원이 여권의 요직인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얘기, 이거부터 시작하죠. 제가 이번 휴가 때 네. 쭉 들어보니까 요즘 그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올림픽이 딱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얼굴이 좀 피고 있답니다. 네. 이 정치 이야기가 좀 빠지니까. 그렇죠. 정치 이야기,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예. 뭐 맨날 단독 법안 통과, 거부권 이어지니까 사람들 짜증이 되게 났는데 피곤해요. 이제 좀 올림픽으로 소식이 넘어가면서 예. 국민들이 조금 얼굴이 밝아졌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권 이야기가 지난번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할 무렵에 당 안에서 이 울산의 위상 예. 변화, 앞으로의 울산의 어떤 정치권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동훈 체제가 출범하고 나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친윤, 친한 이런 쪽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구도가 있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울산이 이제 새롭게 예.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변방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했는데 좋아요. 오히려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살림살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굉장히 실권을 가진 건데 울산은 사무총장, 여권 사무총장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군사정부 시절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김태우 사무총장. 돌아가셨고. 예, 그때 민정당입니까? 네네. 그때 김태우 사무총장 있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오른팔이었죠. 김영삼 정부 최형우. 예. 온산 최형우 네. 사무총장이 있었고 박명우 시장도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예. 여권의 사무총장으로 잠깐 일하다가 예, 잠깐. 박명우 시장 같은 경우는 2번을 했어요. 예. 여권 사무총장, 야권에 와서도 사무총장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쭉 울산 보면은 한 4분이 이제 하는 거고 예, 5번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이 그 사무총장을 참 많이 배출한 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울산에서 사무총장만 4명, 횟수로 5번의 사무총장이 나왔단 말이죠. 네. 자,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 당의 살림살이를 이제 사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세 요직인 건 분명하고요. 네. 자, 그런 자리를 재선 의원이 떡하니 차지를 했는데 좀 뜻밖이라는 얘기들도 있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네. 당선될 때 지지율이 63%거든요. 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가 53%입니다. 예. 10% 차이가 나거든요. 10%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당대표의 어떤 입김, 네. 권한 이런 게 조금 강화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역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세대교체. 네. 보수를 확 바꾸겠다 이런 네.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화두로 꼽히면서 사실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요직에 기용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사무총장으로 발탁되는 건 조금 의외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친한 게다 이렇게 딱히 이야기할 정도로 뭐 뚜렷하게 친한 게 이렇게 분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서병수 그 형님이 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좀 항상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한동훈 캠프에 보좌관을 파견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한 캠프에서 당대표 선거할 때 서범수 의원에게 뭔가 제의가 있었던 게 확실하고요. 아하. 그 전에 사전에 교감이 좀 됐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그 예. 결과가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예. 한동훈 대표의 특징이 계파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네. 계파를 초월하는 건데 계파를 초월하면서도 당내에 가장 계파색이 옅은 분을 사무총장으로 앉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서범수 의원이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체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좀 방향성에 맞지 않았나. 네. 이런 게 좀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서병수 형님. 네. 형님과 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전부터 비대위 시절부터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하겠다 하면서도 민심과 당심은 분명히 변화를 요구했다고 말한 부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자, 그런 구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잠깐이었지만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이제 워낙 이분이 조용한 성품이라서 뭐랄까 존재감이랄까 이런 건 나타내지 않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자, 그런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 한동훈 대표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조금 얘기하셨는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은 울산 출신이거든요. 네, 울산 범서 출신이지 예,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하고 서범수 나이도 한 10살 차이하고 네. 뭐 서울대 동문인 건 맞는데 동문인 맞는데 뭐 10살 차이가 나고 과도 다르고 이러니까 네, 뭐 그전에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뭔가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네. 사실은 뭐 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연결고리를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새로운 정치 그 보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 이런 데에서 좀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서범수라는 분이 울산 경찰청장을 지냈고 경찰의 몸을 쭉 담아 오다가 네. 뭐 경찰대 학장을 끝으로 이제 그 전개에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좀 탄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로 태어날 했는데 네. 정치 초년병 시절에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의 네.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예, 그때 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완전히 완강히 자기가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나는 내가 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느냐, 이런 거부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우리 그때 김기현 의원께서 상당히 이제 원내대표 시절이거든요. 네. 그 원내대표께서 또 지역의 선배, 정치 선배가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상당히 이제 발을 빼려고 했다는 기류였는데 이번 사무총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네. 이번에는 뭐 발을 뺐다든지 거부했다 이런 것보다는 기꺼이 이제 받아들이는 분이 좀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야죠. 자기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이 어려운 지금 그 집권 여당 네. 보수 정책의 어떤 변화의 타이밍 여기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소명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지금 뭔가 그 집권당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예. 보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네.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서범수 대표하고 어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예. 그런 교감이 결국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울산에서 네. 사실은 울산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정도로 좀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좌관을 캠프에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우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한 거 보면은 네. 좀 사실은 그전부터 상당히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교감은 있었다. 예. 이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 잘 쓰는 말인데, 호흡을 깃고 호랑이는 호랑이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행동과 언사가 화려한 대표가 조용하면서도 나대지 않는 서범수 사무총장과 박자가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뭐 상당히 이게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한동훈 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예. 이 두 사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조용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 대신에 어떤 신의 이런 건 굉장히 또 말을 뱉어낼 때의 책임감, 예. 행위 불언이고 불이 언행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보이는 사람, 예.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시 되는 사람 이런 네.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와 사무총장의 예. 정치적인 박자는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 게 정치권 해석입니다. 요즘 말로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 자, 지금 여권은 추가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요직인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용산,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서 독대를 했거든요. 예. 독대를 뭐 지난 수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화요일 날 아마 독대를 했거든요. 예. 독대를 하자마자 나온 게 제2 부속실 설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한동훈 대표를 전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쪽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 자리에서 점점씩 정책위 의장 이런 거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네. 이게 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큰 걸림돌이 되거나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서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 부분은 대세의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진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제, 자진 사퇴하면은 용산의 셈법이 틀어지니까 사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네. 주말에 나갈 때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거의 정리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타부타 말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예. 좀 흐름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흐름이 어떠냐고요? 예. 그 흐름은 네.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 정점식 정책위장이 대통령의 검사 선배라서 형 동생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해달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친윤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문제는 네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음. 대통령의 각 당무 개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게 표시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자연스럽게 네. 물 흐르듯이 네.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나서서 정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문제 서범수 신임 총장은 어떤 입장일까? 이런 게 궁금한데. 수 총장은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원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위 의장이 정무적 역할도 중요하고 주요 정책 네.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당의 현안 문제를 조율해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네. 새로운 지도부와 정책위 의장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바라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무리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서 총장, 신임 총장의 입장이고요. 네. 그렇게 흘러가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별로 안 해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겉으로는 정책위 의장의 교체 얘기로 보이지만 말이죠. 실제로는 친한과 친윤의 기싸움이랄까. 이런 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이제 신임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친윤, 친한 이런 부분이 사실 중앙당의 정책위 의장 문제보다도 사실은 울산에서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울산의 여건은 사실은 친윤, 네. 친윤과 친한으로 좀 갈라져 있거든요. 예. 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 이게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로 이어질 것이고 지방선거의 구도 속에서 이게 어떻게 미묘하게 우리 여권의 정치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김 이사께서 휴가 가기에 앞서서
이슈스타파 시간에 한동훈 대표가 1차에서 끝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문제는 대표 선출 이후의 울산 정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왔고요. 사실은.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뭐 새로운 문제거리로 지금 부각은 안 됐지만 물 밑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당대표가 62% 넘게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흐름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뭐 63%, 62% 이렇게 받았던 사실하고 울산 안에서의 흐름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울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친윤으로 칠 수 있는 뭐 박성민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한동훈 체계가 들어오자마자 뭔가 뭐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반감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죠. 아는데 다만 그 전까지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때 썩 뭐 내키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뭐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거나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분간은 좀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상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울산은 오래전부터 이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주도권 다툼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의 그 임명과 함께 이런 구도가 좀 흘러갈 수 있거든요. 또 이 새로운 그 초선이긴 하지만 김상욱 그 시당위원장이 아무래도 친한 쪽에 좀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모기 얘기를 하면서 모기가 피냄새를 잘 맡는데 권력의 이동은 정치인들이 최고로 잘 맡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세하지만 뭔가 그 변화가 감지가 되는 게 있을 텐데 조심스러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의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울산에서 좀 정치적으로 어른격인 김기현 당대표가 사실은 당분간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겁니다. 큰 목소리 내지 않을 거지만 당의 어떤 앞날이나 당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지향점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코치를 지적을 한다든지 뭐 일가를 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는 이야기하실 건 분명하고요. 먹힐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면 먹히죠. 그러니까 뭐 자주 하면은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라면 절대 먹히지 않겠지만 뭐 한 번씩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 먹힙니다. 먹히는데 그와 함께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우리 김두겸 시장, 김두겸 시장과 울산의 여건의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울산이 해나가야 될 커다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건의 사무총장 신임 또 한동훈 체제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친윤의 박성민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 시장과 이제 새로 서범수 사무총장의 어떤 케미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잘 융화되면서 울산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좀 모색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 보니까 국민의힘의 시도지사들 모임이 있어서 용산회의에 우리도 참석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좀 제어를 했죠. 이 당회문을 하는데 시도지사가 이쪽 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한동훈 대표가 그걸 조금 약간 거북스러운 입장을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시도지사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좀 친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난 좀 다르게 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울산의 여건이 서로 협력을 잘해왔거든요. 잘했기 때문에 뭐 친윤 친한 이런 것이 울산은 사실 색채가 아주 뚜렷한 그걸 뭐 드러내놓고 서로 갈등을 빚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울산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예. 지향점이 좀 굉장히 앞으로 해나가야 될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서범수 사무총장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두겸 시장하고의 협력 관계 네. 그리고 원로격인 우리 김기현 대표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잘 융합해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두겸 시장 같은 분은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걸 해서 뭐 재미를 봤달까 많이 받아들여진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서 김두겸 시장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실천적으로 세부적으로 해나가는데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아마도 뭐 용산하고 예. 시도지사들의 모임 이런 것이 좀 더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2년 동안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김두겸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네. 정치권의 변화도 중요합니다만은 정치 지형이 울산의 이익과 관련해서 어떤 구도로 가느냐.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여야를 모두 연결해 보면 22대 국회는 과거와는 이제 많이 달라질 테니까요.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6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도시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은 여권이고 또 네. 2분은 야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2국회가 딱 문을 열면서 예결위원이 50명인데 이 50명에 울산에 3명이나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6명 중에 3명,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 고무적이고 네. 어느 국회보다도 울산의 목소리가 어느 예. 정도 반영이 될 것 같고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인 김태선 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갔고 윤정호 의원도 또 예결위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역 특히 동구와 북구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쪽인데 예. 이 부분에 이제 의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고 믿고요. 특히 이제 사무총장이 있는 그 울산의 어떤 여건 예. 여기도 뭐 많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아마도 2025년도 예산을 따는데 예. 울산의 정치권들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기대가 되고 네. 이 지역에서 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신임 정치 초선 의원들 그리고 새로 사무총장을 맡은 분 예. 이런 분 정치권에 힘을 자꾸 실어줘야 됩니다. 힘을 네. 실어줘 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뭔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작은 인원이기 때문에 네. 그 뒷배가 울산 시민들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되고 네. 특히 울산시장이 예. 김두겸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17개 시도지사들 가운데서 그래도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쪽이거든요. 예. 그리고 좀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면 네. 중앙에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치권과도 융화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슈 타파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변방 얘기하면서 별로 신바람이 나지 않았는데 서범수 사무총장 울산의 정치권에 약간의 신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오늘 방송을 상당히 힘차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새로운 어떤 기운을 불러넣어야 되고 그리고 울산의 여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네. 젊어질 것이다. 네, 네. 그러면서 새로운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기대해 볼 만합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 논설실장이 이제 뉴스룸 국장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또 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